여기 로컬 식당, 로컬 뭐 찻집, 커피 마시러 가 어디든지 가면 잿들이 다 있습니다. 옆에 조그마한 애가 앉아있어도 담배 딱 피워. 그러면 애 엄마가 잿들이를 탁 주면 제트세요 줍니다. 담배만큼은 관대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 사모님들이 가끔 싸우세요. 베트남 남자들은 길 갈 때도 애들 써가지고 막 피우거든. 우리나라 사모님들 냄새가고 지나가잖아. 베트남 애들 막 욕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내가 피우는데 왜 하면서 막 합니다. 그래서 그 이해를 하시라. 여기는 담배 문화가 너무너무 강해요. 아무 데서나 다 담배 피우거든. 그래서 그 이해를 좀 하셔야 된다. 그래서 스몰, 섹스, 스모킹 케어 3에서 정책이 100년 동안 프랑스가 가르친 거야. 집도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 다리 건너가지고 조금만 가면 베트남 가옥들 나올 거예요. 한번 보세요. 집은 깨끗하지만 집은 다 4m, 8m, 12m, 20m 집이 좁고 길쭉한 집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 고등학생, 중학생들, 베트남 애들, 여기도 못된 애들 있을 거 아니야. 좀 까진 애들 담배 물고 다녀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해요, 어른이?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새끼 학생이 담배를 물고 다녀? 베트남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속으로 가는 거야. 저 새끼 까졌네. 이렇게 넘어가지. 걔를 불러가지고 너 왜 교복 입고 담배 피고 이런 말을 못하는 거야. 또 하나의 특징. 베트남은 우리하고 다른 게 성이 개방된 나라예요. 성이 개방된 나라입니다. 우리는 성을 숨기고 살지만 얘네들은 성을 풀고 살려요. 예를 들면은 미 같은 젊은 애들이 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걸 되게 좋아하고 여자도 성을 즐길 권리가 있다라고 어릴 때부터 사회주의 교육을 받은 거예요. 성의 주인은 나다. 내가 결정하는 건데 네가 왜 이런 식이에요. 성이 개방된 나라예요. 그리고 인민 안 받아준다 이거. 받아주는데 그 저 40대에서는 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성이 개방됐다. 그리고 베트남 여자들이 연애할 때 특징, 남자의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면 되는데 사랑하는데 나이는 조건이 안 돼. 근데 우리나라는 많이 따지죠, 그죠? 네. 베트남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 남자를 사랑하는데 이 남자를 사랑하는 거지 이 남자의 나이를 따지지는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하고 다른 게 많습니다. 아니 올바른 정신을 가지네. 네? 올바른 정신을 가졌어. 하지만 사장님은 대상이 안 된다니까. 40세 미만 다 좋아해. 딱 40대. 자, 이제 여기 집들 보세요. 왼쪽에 오른쪽 보세요. 베트남 집들 가옥 형태가 저렇게 좁고 길쭉하게 집을 지어 놓은 거예요. 다 저게 베트남 토지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4m, 뭐 5m, 뭐 20m, 5m, 뭐 18m 이렇게 쫙 좁게. 그래서 내가 넓은 집을 짓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두 필지를 사면 돼. 8m를 지으면 되는 거야. 8m, 10몇 m 이렇게. 더 넓은 집을 짓고 싶다. 세 필지를 사면 돼. 12m까지 지을 수 있어. 사이드네. 그리고 저 뭐 아까 전에 식당에서 뭐 커피 이야기 하는데 커피 얘기 좀 해드릴게요. 우리나라가 커피를 얼마나 많이 들으시는 줄 아세요? 인구 대비로 커피 소비량 전 세계 1위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차문화가 많이 발달됐었습니다. 중국집만 가도 보리차를 준 나라예요. 우리가 옛날에 연애할 때 시내 가면 녹차집 가면 세작, 충작 이런 거 안 드셔보셨어요? 되게 발달했는데 싹 없어졌습니다. 뭐로 바뀌었습니까? 전부 뭐 신기 하다가도 전화하면 커피 배달을 오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네. 그런데 커피가 소비량은 전 세계 1위인데 아무것도 몰라. 커피에 대해서. 커피의 원산지가 어딥니까? 사장님하고 같이. 사람이 진짜 똑똑하시다. 맞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우리나라 손님들 다 커피 원산지가 어디에요? 물으면 아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혼자 딱 대답하시네. 관상은 과학입니다. 제가 여기서 20몇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겠어요. 옛날에 그 말 들어보셨어요? 생긴 대로 논다고? 저는 그거 믿는 사람입니다. 그 긴 세월에 내가 살아온 과정에 얼굴이 다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건 관상 과학이에요. 관상 좋으십니다.
커피의 원산지는 아프리카예요, 이디오피아. 거기가 2000m 이상, 커피는 1300m 이상에서만 자라는 식물이에요. 저지대 이런 데서는 커피 나무가 안 자랍니다. 1300m 이상에서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디오피아 2000m에서 야생으로 따먹던 거야. 근데 커피를 먹으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잠이 안 오는 게 무슨 현상이에요? 각성 효과가 있는 거예요. 커피를 마시면 정신이 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애들이 잠 오면 뭐 마십니까? 커피 마시는 거예요. 에너지바. 그래서 저녁에 커피 드시고 잠이 안 오면 커피 탓을 하지 말고 뭘 해야 돼요? 자꾸 생각하고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첫사랑을 생각하시든지 하시면 됩니다. 각성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커피가 어디로 갔냐면 세계 지도를 딱 보면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나라가 있어요. 아라비아 반도거든요. 아라비아 반도가 거기 붙어 있어요. 그 중에 예멘으로 바로 갑니다. 예멘으로. 커피 농사를 처음 지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커피 농사를 지은 나라가 예멘이에요. 예멘. 중동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 커피가 예멘에 무슨 항구로 가냐면 모카 항구로 가요. 지금 우리 모카 커피 드시죠? 그게 이디오피아 커피가 중동의 예멘의 모카 항구로 들어가면서 거기서 마시던 커피를 지금도 우리가 마시고 있는 거예요. 즉 쉽게 이야기하면 중동의 아라비아 반도의 그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마시는 모든 커피를 만들어낸 거예요. 달리 이야기하면 커피의 원산지는 이디오피아지만 커피를 발전시킨 나라는 무슬림들입니다. 이슬람. 왜? 이슬람은 기도를 하루에 5번씩에 뭘 마셔야 돼? 기도할 때마다 커피를 마셔야 돼요. 정신이 맑아지니까 기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커피를 발전시킨 나라는 예멘입니다. 중동 아라비아 반도요.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에 유통되는 커피의 70% 이상은 아라비아 반도에서 생산했다고 무슨 커피를 합니까? 아라비카 그러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품질이 좋은 커피 아라비아 반도에서 생산했다고 아라비카 커피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한국에서 아라비카를 드시는 거예요. 제일 좋은 커피입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이 터키, 지금 터키 아시죠? 16세기에 그 사람들이 만든 게 오스만 투르크예요. 오스만 투르크가 16세기에 유럽을 정벌하러 갑니다. 비엔나를 정벌하러 가. 뭘 메고? 커피를 메고 가는 거야. 그래서 돌아올 때 커피 300자루를 비엔나에 놔두고 돌아오면서 16세기에 유럽에 커피가 퍼진 거예요. 커피 역사가 얼마 안 됐어요. 옛날 커피가. 근데 그 커피가 귀했으니까 누구만 먹었어요? 왕과 귀족만 먹은 거예요. 어떻게? 아주 진하게 먹은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 나온 커피가 에스프레소가 나옵니다. 에스프레소.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특히 이탈리아 애들이 우리나라 놀러 와가지고 우리나라 왔다고 우리나라 아메리카노 한 잔 주면 뭐라 그럽니까? 걔네들 고중분을 얘한테 주나요? 커피로 생각 안 합니다. 우리나라 커피를. 그래서 에스프레소가 퍼지고 미국을 개발시킨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유럽 애들이 가서 미국을 개발시켰잖아요. 또 커피를 내고 가는 거예요. 커피가 대중화돼가지고 우리도 먹게 해주는 게 뭡니까? 너희들은 물하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연하게 마시고 아메리카노. 이게 바로 우리나라에 직수입돼가지고 모든 한국 사람들은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거예요. 하지만 만든 커피가 하나 있는 거 아세요? 라떼. 뭐죠? 조그만한 데 들어있는 거. 커피 믹스. 그 우리나라가 개발했습니다. 냉동 건조로 개발해서 전 세계에 그 커피 다루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바리스타. 네, 전 세계 바리스타들이 우리나라 커피 믹스를 마시고 완벽한 맛이라고 합니다. 완벽한 맛이에요. 너무 맛있다고 수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커피 믹스는 우리나라에서 너무 흔하죠. 누구 집에 가든 누구 사무실에 가든 공짜로 한 잔씩 줘. 근데 거기 커피 믹스 안에 내용물 보셨어요? 예. 설탕 조금 들었고 프리마 좀 들었고 까만 거 뭐죠? 그게 커피라고 생각하세요? 커피 믹스 안에 설탕 조금 들었고 커피 믹스 조금 들었고 알맹이 까만 거 있잖아요. 그게 커피라고 생각하시냐고. 카라멜. 커피
아니잖아요. 모르셨어요? 몰라. 우리나라는 대두와 옥수수를 볶는 거예요. 대두와 옥수수를 볶아서 가양한다 그러죠. 향을 입히는 거예요. 우리 오렌지 주스도 슈퍼 가면은 100% 오렌지 주스가 있고 아주 싼 것도 있잖아. 그 오렌지 향만 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커피 믹스는 우리나라는 대두와 옥수수를 볶아가지고 가양을 해서 커피 믹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커피가 들어가긴 들어가지 향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알맹이는 커피가 아니다. 그래서 드셔도 많이는 드시지 마라. 베트남도 똑같은 게 있습니다. 네. 한때 우리나라를 강타했던 커피가 G7이에요. G7도 커피 믹스가 있어요. 우리 올 호텔에 꽂혀 있었을 텐데 방에 그 G7 커피 믹스입니다. 베트남도 커피가 아니에요. 베트남은 콩을 볶는 거예요. 콩을 볶아가지고 가향을 해서 파는 게 G7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그걸 안 먹은 지 오래됐고 베트남 사람들도 이제 더 이상 G7을 안 먹으니까 호텔 같은 데 꽂아가지고 공짜로 드세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커피 믹스하고 G7하고 똑같지만 다릅니다. 우리나라 커피 믹스가 훨씬 괜찮아요. G7은 드시면 안 돼. G7은 누구한테 주느냐? 내가 먹으면 안 돼. 내 주변에 저 새끼 진짜 보내버리고 싶다. 이런 사람들한테 선물로 사주면서 하루에 3번 공복에 꼭 드세요. 이렇게 하면 그분 위로 올라갑니다.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는 그래도 선진국이잖아요. 대두와 옥수수를 볶을 때 식물성 기름에 볶는 거예요. 베트남 G7은 아직도 동물성 기름에 볶는 거예요. 그래서 G7을 키우면 기름이 동동동동 떠 있습니다. 그래서 G7은 더 이상 본인이나 내 가족이 먹는 게 아니고 저 새끼 보내버리고 싶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아주 맛있게 태워서 공복에 한잔 하세요 라고 좀 드리면 됩니다. 공복에. 아까 전에 저 G7 두고 드셨잖아. 맞아. 근데 다 커피 맛인데 그 이제 좀 자제를 조금 하시는 게 좋죠. 콩이 있다. 하나씩 콩 거. 뭔 소리고? 빨리 먹어요. 이게 불법이 아니잖아요. 그래 내가 지금 그때 안 이랬거든. 아이라는 아들이 내보고 모르는. 그 우리나라는 커피가 나오는 나라입니까 아닙니까? 커피가 안 나와요. 다 수요. 이미 우리나라의 커피 유통되는 80%는 베트남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뭐 커피점 이런 데 갖고 열심히 드시는 커피는 다 베트남산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이 특이하게 아주 특이하게 베트남에 오시면 커피를 사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뭐 때문에? 베트남이 최대 생산국 아닙니다. 최대 소비국도 아니에요. 수출국도 아닙니다. 전 세계 2위야. 생산도 수출도 전 세계 2위예요. 1위는 브라질입니다. 브라질. 브라질 그것도 좋지. 근데 왜 베트남에 오면 자꾸 커피 하세요? 맛이 좋았어. 아니요, 잘 몰랐어. 잘 몰랐어. 그래서 제가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베트남도 되게 똑똑한 애들이 많아요. 우리만 가끔 보면 뭘 모르고 따라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 주변에 보시면 논들이 많습니다. 베트남은 이 논에서 1년에 몇 번 농사 지어요? 3번, 3모자를 하는 거예요. 모를 심으면 딱 석 달 뒤에 배변입니다. 한 달은 객토해야 돼. 땅에 휴지기를 주는 거예요. 한 달 뒤에 또 뭐 심을 거예요. 1년에 3번 하는 거예요. 안남미라 그러죠. 안남미. 안남. 날라다 이제 완전. 우리가 저 식당이나 이런 데 드시는 게 안남미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남미를 싫어해. 옛날에 알랑미 그랬죠. 바람에 알랑알랑 날린다고 알랑미 근데 원래 이름은 안남입니다. 안남. 베트남의 옛날 이름이 안남이에요. 안남. 베트남이 싫어하는 이름이야. 왜? 중국 중심의 용어잖아. 중국이 남쪽을 편안하게 했다 안남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자기 나라 중심으로 그런 이름을 다 지어도록
중국이 우리나라 보면 뭐라 그래요? 동이라 그러잖아. 동쪽에 있는 모란키 새끼들 보고 우리를 동이라 그러고, 남쪽에는 중국이 편안하게 남쪽을 만들었으니까 안남이라 그러니까 베트남 애들이 싫어하는 이름이 안남이라는 옛날 이름을 싫어해요. 그래서 베트남 애들은 자기를 뭐라 그래요? 우리는 월쪽이야, 비해 쪽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트남의 남쪽 이름이 옛날에 사이공도 들어서 보셨어요? 한자로는 서공이에요. 서공을 써놓고 베트남 사람한테 읽어보세요 그러면 사이공이라고 읽는 겁니다. 서공이 뭐예요? 중국 중심에서 보면 서쪽에서 중국으로 공물을 바치는 나라가 사이공이에요. 그래서 베트남이 너무 치욕적이지 않아? 야, 도시 이름 바꿔, 호지민으로 바꿔, 이렇게 바뀐 거예요. 다 중국 중심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베트남도 커피를 많이 생산하지만 베트남이 유명한 이유는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커피가 뭔지 아세요? 예? 루악. 들어보셨어요? 루악? 사양 고양이 똥커피를 루악이라 그래요. 인도네시아 자바에서,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 식민지였어요. 네덜란드 사람이 만든 게 사양 고양이 똥커피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고양이가 식물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잖아요. 고양이는 100% 동물을 섭취하는 애예요. 근데 걔한테 커피를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요. 우리에 가둬놓고 고양이가 울부짖을 때까지 굶기는 거야. 계속. 막 고양이가 뭐 달라 그러면 커피를 탁 끓여주면 먹고 소화를 못 시키고 바로 똥으로 나오는 게 루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 동물 애호단체들이 너무 잔인한 게 아닌가. 루악 소비 그만해라는 그 불매운동도 많이 일으키고 했거든요. 근데 베트남 애들이 남을 따라서 뭘 잘하잖아요. 베트남은 고양이한테 먹은 게 아니라 달라도 올라가 보시면 전부 온 살이 커피나무예요. 베트남은 사양 쪽제비한테 먹인 거예요. 쪽제비는 뭐예요? 잡식성이에요. 저녁에는 사냥을 해서 먹고 아침이 되면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잘 익은 나무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걔네들을 커피 농장에 풀어놓으면 아침 되면은 커피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빨갛게 익은 커피를 따먹고 똥으로 나온 게 위절입니다. 인터넷에 위절 치시면 전 세계에 없는 커피를 베트남 사람들이 만들었다 해서 유명한 거예요. 없는 커피종을 하나 만든 거예요, 베트남이. 그게 위절입니다. 뭐 사실인데 도움이 좀 되셨나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커피도 좀 알고 드시면 맛있다. 오늘 아침에 식당에서 베트남 커피 한잔 해보셨어요? 네. 우리나라 사람은 걔들 커피에다 물을 태워서 5명이 나눠 드셔야지 드실만 하다고. 왜? 유럽의 식민지를 100년 동안 했잖아요, 베트남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커피를 진하게 마시는 거예요. 워낙 진하니까 얘네들이 만든 커피가 뭐예요? 커피에다가 연유를 태워가지고 달싹하게 낸 커피에서 마시는 게 카페스다예요. 베트남 말로 어느 카페점을 가더라도 베트남은 커피 그러면 얘네들이 못 알아들어요. 커피가 뭐야? 이럽니다. 카페예요, 카페. 카페스다 그러면 베트남 커피에다가 연유를 태워서 얼음을 태워서 달싹하게 만든 거. 제가 오늘 식당에서 마시는 커피 그걸 보고 카페스다라고 그럽니다. 그게 베트남을 대표하는, 우리나라 분들이 좋아하죠. 제가 내일 달락 가서 한 잔 사드릴게요. 일정표 사주라고 되어있어, 배달해가지고. 네, 있더라. 뺄거를 다 한국 여행사에서 하나 패가지고. 커피 맛있던데 나는. 또 한 잔씩 맛보시고. 지레도 아메리카노고 맛있던데. 많이 안 지났더라. 그래요. 안 지나던데. 한번 맛있더라, 야. 그래서 이제 여기 베트남도 젊은 애들이 농사 짓는 거 싫어해요. 우리나라는 농사 한 번만 지면 되잖아. 얘들은 3번을 지어.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전부 어디로 도망가요? 도시로 도망가가지고 여자애들은 이제 부장한 애들 제일 많이 가는데 마사지샵, 식당 이런 데가 일하는 거예요. 진짜 예쁘장하다 좀 까졌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술집으로 가야 돼. 남자애들은 100% 노가다판으로 가는 거예요. 도시 빈면을 형성해서 또 가난을 대물림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어디로 시집가? 운 좋으면 한국으로 시집가. 이혼해? 이혼해? 이혼을 왜 해요?
한국으로 시집 가갖고 이혼을 해. 또 대부분 이혼하죠. 야, 여자 입장에서 생각해서 내가 20대야. 네. 한국으로 갔는데 남편 나이가 60대야, 50대, 60대야. 살고 싶겠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나이 많으면 시집 안 와요. 꼭 참고 사는 거지. 내가 국적 딸 때까지. 참았다가 국적 따면은 이혼하고 베트남 남자 불러들여가지고 같이 사는 거야. 동의 안 하면 소송해야 되는데. 초창하잖아. 소송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문제가 더 많아요. 베트남은 아직 대가족이니까 인구가 얼마 전에 1억이 넘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5천만. 줄어들죠, 인구가. 예를 들면 1이 유지되면은 부부가 2명을 넘으면 유지가 돼. 맞잖아요. 2명이 2명 넘으면 계속 유지가 돼. 그 1이야 1. 0.7이 되면 국가 소멸위기라 해가지고 그 나라 비상사태에 들어가거든요. 우리나라가 얼마인지 아세요? 0.67이에요. 우리나라는 곧 없어집니다. 외국에서 그러잖아요. 한국 곧 없어질 나라야. 왜? 0.67이죠.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누가 다 만들었어요? 그렇게. 오신 사장님, 사모님들이 내 자식 아까우니까 야 결혼하지 말고 하지마 뭐 이게 문화가 된 거예요. 예. 자손이 안 태어나는데 이게 돼요. 결국 자식들이 지금 뭐 때문에 지금 고민이 해요 우리나라가. 연세 더 넣으시면 연금 들여야 되잖아. 누가 세금을 다 내야 돼? 자식들이 벌어갖고 세금 다 내가 그 돈으로 연금 타셔야 되고 노령연금 30몇만 원씩 받는 거예요. 인구가 점점 줄어드니까 문제입니다. 제발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도 안 늦어. 각오와 기리를 하셔가지고 자식 생산에 좀 시간을 투자하세요. 누가 우리가 공장 문 닫았는데 지금은 생각나면 세금 뭐 주지 않아요? 우리나라 지금 문제입니다. 0.67 전 세계 최하위예요. 최하위. 지금 둘이 저희도 못 준다. 아니, 자 이제 강의 끝. 뒤다. 조금만 더 가면 휴게소 나오니까 조용히 앉아서 주무시면서 가세요. 질문도 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